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딸 쌍둥이 키우고 있는 법률 파트너스 16의 파트너 변호사 황정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황 변호사님과 이제 입사 동기로 시작을 해서 법률 파트너스 26에서 파트너 변호사까지 된 이석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변호사 앞에 파트너라는 게 이제 붙은 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파트너 변호사라는 게 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전에 보통은 대부분 다 어쏘 변호사라고 해서 직원 소속된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동업자의 위치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관리자로 파트너 변호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희 법률 파트너스 16은 이제 파트너 변호사라고 하면 동등하게 동업자의 위치, 그러니까 기존 대표 변호사님들과 동등하게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위치에 저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파트너 변호사가 돼서 가장 달라지게 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월급을 더 이상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직접 선임을 해서 이제 다 제 의뢰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건들을 다 직접 선임을 해와야 한다는 위치에 서게 돼서 그게 가장 다르게 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변호사님들은 MBTI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ESTJ입니다. 저는 할 때 되게 공감 잘한다고 하고 매번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T 나와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 때마다 ESTJ 나왔어요. 네, 저도 ESFP거든요. 저는 이제 ESFP로 검사할 때마다 F가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제 저도 감수성이 되게 예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쌉티다. 너무 쌉티라서 넌 F가 나오는 거다. 너는 F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법률 파트너스 1호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자의 전문 분야들을 맡게 되시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가실 건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다 전문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들도 다 이렇게 법률적인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스토킹 범죄로 연결될 때도 있고 또 재산을 찾아야 되니까 민사, 압류, 가압류, 집행으로 나아가는 방법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혼 전문을 하면서 이혼, 그다음에 또 양육권 다툼,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고 또 피고가 됐을 때는 저희가 방어하기도 하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분야를 이제 전문 분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부동산 분야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재산권, 이제 민사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었고, 민사 분야에서 이제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사실 부동산 분야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집을 사야 되고, 이제 그렇게 그거를 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 이제 부동산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 분야에 이제 변호사까지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부동산 분야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든 거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야, 임대차나 이제 전세 같은 이제 분야들도 이제 부동산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집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사를 한다든지, 거기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분야들, 이제 공사와 관련된 분야들도 다 부동산의 분야이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분야도 이제 모두 부동산에 속해 있는 분야라서 상당히 이제 넓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처음 됐을 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석기 변호사님하고 이제 로스쿨 동기인데 저희가 학교 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각자 면접을 보고 저희 회사에 이제 어쏘 변호사로 입사를 하고 와보니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근데 와서 근데 지금 만 5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친해지게 된 건데 변호사님 처음에 변호사 됐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되게 얼떨떨했죠. 저는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와서 앉았는데 저한테 너무 큰 방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방과 이제 그런 거를 주셔서 제 기대보다 너무 이제 큰 역할을 부여를 해 주시니 이제 그게 너무 처음엔 그게 굉장히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원래 사법시험을 하다가 계속 이제 2차 시험이 안 됐거든요. 안 되다가 로스쿨까지 오고 와서 제가 좀 늦게 변호사가 된 편이고 우리 이석기 변호사님 되게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일찍 변호사가 되셨고 근데 저는 처음에 저도 오래 바라던 딱 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담감이 진짜 컸거든요. 그때 처음에 서면도 좀 잘 못 썼고 우리가 그때는 진짜 많이 막 정말 지존 변호사님들이 수정도 많이 해주고 했었으니까 빨간 펜으로 다 수정도 맞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의뢰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좀 열심히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의뢰인들이 전화해 주시면서 좀 많이 의지도 하시고 하는 거에 점점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한번 조금 짧게나마 한번 잠깐 얘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의뢰인 법정 구속됐을 때 하고 구속된 걸 눈앞에서 봤을 때 하고 저는 이혼 사건 담당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상대방한테 돈을 받아내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재산을 돌리고 빼돌리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되게 힘들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의뢰인들한테 전화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의뢰인들한테 그것도 처음 전화를 해서 맞아. 그래도 저희한테 이제 그 사건을 맡으면은 그래도 어느 회사의 대표 이런 큰 분들인데 저 처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나이도 그때는 이제 29살. 네. 29살이었을 그때. 네. 그럼 진짜 네. 힘들었겠다. 뭐 다들 전화를 해서 이제 그거를 다 사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거를 전화를 드려서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를 물어보면은 이게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내가 뭔가를 이제 주도를 해서 말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대화를 끌어나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 이제 이런 사업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단 전화를 걸어서 얘기는 끌어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게 전화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이 되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칭 얘기가 좀 생각나는데 지금은 저랑 계속 이제 사건을 쭉 해오셨던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지금은 편하게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구누구 씨라고 했어가지고 나보다 거의 어머님 뻘인데 지금은 저도 경험 쌓이고 하니까 지금은 뭐 사모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편하게 잠깐 바뀌었는데 보이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 되게 건방지겠던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호칭이 뭐 누군지 잘 호칭 같은 거. 모르니까 그랬던 것 사실.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도 좀 부딪혀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때 고민 서로 나누면서 근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나는 만약에 그 이석기 변호사 없었으면 나 혼자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같은 이렇게 그 고민을 많이 하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얘기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얘기하면서 친구 됐지 친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기존 변호사님들이 좀 좋았던 게 이서준 변호사님도 그렇고 박정식 변호사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의뢰인하고 우리가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긴 했는데 다른 그 동기 변호사나 다른 회사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아예 의뢰인하고 접촉을 차단하는 맞아요. 회사도 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변호사들의 스스로 역량 성장하는 것도 어려운데 위에 우리 변호사님들 기존 대표 변호사님들이 이걸 열어줘가지고 우리가 좀 그래도 빨리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생각하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그냥 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좀 더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게 요즘에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형. 보통 그냥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 많이 하죠. 네, 사장님 많이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조금 귀엽게 불러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싫었던 거는 진상 의뢰인도 있긴 있죠. 분명히 출발할 때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설명 다 하고 그 사건 진행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 협조하면서 진행했고 되게 어렵게 고소 대리 사건 진행했는데 중간에 결국엔 돈을 받으셨어요. 사기 사건이었는데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경찰은 당연히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데 왜냐면 돈까지 다 받았으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애매한 사건이었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다더니 처벌할 수 있다더니 왜 이렇게 됐냐면 아니 사장님 돈을 받으셨으니까 무혐의 처분이 나오죠 했는데 그런 적 없다면서 막 엄청 해가지고 네, 좀 솔직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셨던 분이 있어서 아니 설명을 다 드렸고 분명히 우리 상담할 때도 기본적으로 호언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건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으니까 1%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설명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뒤로는 그러신 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딱 한 번 다행히 운 좋게도 그러신 분은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거 뭐 있어요? 지금도 힘들긴 한데 이제 선거가 나오면 선거기 이제 전날부터 이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뭐 지는 걸 예상을 했던 사건도 있고 이제 이긴다고 예상을 했던 사건도 있고 한데 진다고 아무리 예상을 하고 이제 그한테 의뢰인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이렇게 패소 판결이 나오면은 되게 그 기분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감정을 커버하기가, 진짜 힘들죠.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뭐 선배 변호사님들 중에는 뭐 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분이 있다는데 감정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는 아직도 감정 분리가 안 되고 나는 우리 감정 분리가 되면 사건을 무미건조하게 보게 되니까 안 좋은 것 같거든. 네. 난 오히려 감정을 이입하는 게 뭐 저만의 그거긴 한데 원동력인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매번. 네. 이게 제 결과라고 받아들이지니까 자꾸 그치, 이게 그치, 자꾸 그치. 내가 못해서 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엔 의뢰인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졌을 때도 진 걸로 뭐라고 하신 적 없죠. 네. 다른 의뢰인들이. 그쵸. 만약 졌더라도 중간에 열심히 하면 다 아시니까.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팀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뢰인하고 팀 돼서. 소통도 많이 하고 하니까는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뭐 결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예상되는 결과도 이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딱히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속상하지. 네. 오히려 더 친해지니까 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항상 죄송스럽죠 거기에 대해서. 석기 변호사님은 그 사건 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뭐 건 있어요? 뭐 스토리 같은 거? 사례 뭐 있을까? 뭐 기억 나는 거는 사실 요즘에 제일 많이들 오시는 부분인데 사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제 사건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대전의 사건이었는데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전세사기 되게 유명한 사람도 이제 개입이 돼서 이제 그 이제 전세금을 사람이 받아서 사실은 이제 전세 계약이 아니라 이제 월세 계약인데 이게 그 사람한테 이제 전세 계약인 것처럼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투자금 형태로 돈을 받아서 이제 그 투자금들을 다 편취를 했던 사건인데 이제 뭐 그런 사건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 개입되어 있던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이제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 임대인이죠. 임대인에게 이제 그 인맥으로 좀 소개시켜 달라 해서 이제 임차인을 구해서 자기는 그 사람에게 그 투자자한테 다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계약까지 실제로 체결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투자를 받아서 그래 했던 사람이고 명의를 빌려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투자금을 다 중간에서 이 사람이 편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는 그거를 몰랐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그거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의를 달 거를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확인을 했어. 공인중개사도 모긴 다 확인을 하고 본인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다 절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이제 그 사람이 투자를 받는다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니 마음 먹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거를 산다고 알고 있었고, 임차인도 실제로 있고, 자기 명의로 등기도 넘어왔고, 부동산을 더 소유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할 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계약에 있어서 이게 자기가 누구를 거쳐서 이렇게 그 실행을 하게 돼버리면은 중간에 누군가 깨어있다는 건 항상 위험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황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건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제가 수행했던 거기도 한데 보통 이제 이혼 사건 하면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 네. 제일 이제 그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양육권 다툼 중에서 제가 수행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뒤에 이제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서 봤던 사건인데 되게 슬픈 사건이었어요. 보통은 다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싸우는 게 보통인데 원고 피고가 각자 다 나왔는데 나는 못 키운다. 나는 못 키운다. 이게 거기 물론 그 현장에 아이는 없었지만 판사님하고 거기 뒤에 기다리는 법원 경위 또 변호사들이 다들 그 무거운 공기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 거기는 어른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한테 못된 짓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 상황이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게 머릿속에 진짜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사건들 중에서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사건들은 오히려 제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키우고 싶다는 걸 표현하니까 그것만 해도 가정법원에서 제가 그날 봤던 그 사건보다는 훨씬 나은 어른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했던 사건 제일 좀 생각났던 거는 아빠가 양육비하고 뭐 이런 교육비 같은 걸 뭐 일정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냥 넉넉하게 아예 그때 조정 사건으로 끝났는데 조정위원들까지도 아버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갈라서는 마당에
아이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놀랐던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건 합의가 잘 된 거니까 네. 서로 안 키우겠다는 건 없었어요. 다행히. 앞으로 이제 진행하시는데 혹시 그 인생 좌우명이랑도 연결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좌우명 이런 것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부도 그렇고 제가 그 농구를 좋아하고 직접 많이 동호회도 하고 하는데 이게 참 묘한 게 운동이랑 저는 공부도 그렇고 지금 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매달려야 되거든요. 정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일하다 보면 힘들고 운동할 때도 힘들고 해서 그냥 뭐 그만 뛰고 싶고 일도 그만 이 정도면 됐겠지 할 때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하자 계속 되뇌이고 해요. 물론 계속 마음속으로 그만해야지라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한 번 더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유의미하게 좀 결과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명은 없지만 그냥 마음속에는 늘 한 번 더 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어릴 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아픈 아이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보살피다가 아이가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렇게 굉장히 슬픈 소설인데 이제 그 소설에서 나왔던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그냥 흘려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 가도록 살아가고 싶던 오늘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이상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열심히 살자.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인데 너무 네.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다시 하면 안 돼? 나 지금 농구할 때 한 골 더 넣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가시고기 얘기하면 반칙 아니에요? 지금 이건 네, 이상 그 법률 파트너스 이룩의 황정원 변호사였습니다. 다음번 촬영 때는 그 저희 쓰는 닉네임도 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뭐 이혼, 그다음에 뭐 상간,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우리 가정 생활에 관한 거 제가 많이 준비해가지고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률 파트너스 이룩의 이석기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분야에 좀 더 이제 많은 소식들과 이제 법률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좀 더 멋진 닉네임도 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맞아요.